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내용은 솔직히 교양 있는 사람이 배우기에는 조금 벅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공자들한테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커리큘럼상에 강의 스케줄에 잡아놨던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제어하는 또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들을 단계별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서 듣기 바랍니다. 뭐 상속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고 있죠.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나 신분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뭐 살아있는 객체죠. 즉 클래스의 속성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사용하는지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서 이 수업을 들으면, 이번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이런 걸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걸 왜 사용하는지를 늘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이 상속 내용은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뭐 활용할 기법은 아닙니다. 이제 팀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많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염두에 두고 강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바 상속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학습할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바에서 상속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아는 거,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었죠. 상속이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즉 상속을 설정한 다음에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또 상속 관계에서 접근 지정자의 범위, 접근 지정자 설정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접근이 허용되는지 그 내용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상속 관계에서 생성자의 정의, 생성자 기억나죠? 생성자는 특정한 클래스로 정의된 거를 인스턴스화 할 때, 즉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 초기 값을 설정하는 그런 메소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동일하죠. 그 객체 인스턴스 이름하고 생성자 이름은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잡아주지 않았을 경우 컴파일러가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이야기할 때 다형성이라는 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기억을 했다면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죠. 그 다음에 다운캐스팅, 업캐스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애가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럴 때 이 자식이 부모의 형식, 데이터 타입을 갖다 쓴다든지 또 부모가 자식의 데이터 타입을 갖다 쓴다든지 개념이 안 잡혀요. 당연히 안 잡히죠. 그런 활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인스턴스 오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객체를 구분하는 사용하는 객체, 즉 어떤 객체 데이터 타입, 객체 타입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좀 더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 this 슈퍼의 메소드, 요 괄호가 붙은 메소드라고 하죠. 슈퍼는 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불렀을 때 사용하는 명령이거든요.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오버로딩 있죠. 오버로딩 여러 개를 불러들여서 주어진 데이터 타입이나 매개 변수, 인자의 개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메소드를 골라 쓰는 걸 이야기하죠. 그걸 오버로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올라탄다는 거죠. 올라타게 되면 밑에 너무 짜부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어떤 메소드를, 즉 부모에서 선언되어 있는, 상속받은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부모에서 선언된 어떤 메소드든지 데이터 타입, 멤버라고 그러면 필드하고 메소드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에 사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으면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무슨 말 하는지 그놈 갖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용어로 좀 진하게 표시해 놨고 그걸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버라이딩은 재정의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또 오버라이딩과 동적 바인딩,
이 바인딩 얘기가 나오는데 동적 바인딩, 정적 바인딩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비교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동적 바인딩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면은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실행되는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되고요. 정적 바인딩이라고 그러면 컴파일되는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정적은 고정되어 있는 것, 동적은 가변적인 걸 이야기하죠. 스태틱, 다이나믹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동적이란 말이 나오면 아 실행되는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들이구나. 바인딩은 연결시켜 준다는 거니까요. 여러 개 있을 경우 그중에 실행되는 단계에서 선택을 해서 그게 수행이 된다가 되고요. 정적 바인딩하면 여러 개 중에서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선택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말만 이래요.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이 추상 클래스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념만 잡는 거고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어떤 클래스의 틀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네, 뒤에서 설명을 또 하겠지만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한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작업을 했을 때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 내에 다양한 멤버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게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누구는 똑같은 사람 이름을 네임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아니면은 한글로 이름이라고 쓰는 놈도 있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거죠. 추상적으로 어떤 틀을 잡는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 기준을 잡는다 이런 용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 형식을 지정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인터페이스는 이제 통신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 통신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또 다양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결되었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기준하에서 움직일 건지, 데이터를 줄 때는 어떤 데이터를 줘야 되고,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받은 다음에 그 구성된 요소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유사해 보이는데 뭐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교양으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아주 바람직한 거고요.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전공 시간에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저학년인 경우는 그냥 개념을 잡는 정도 수준에서 이 강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라고 미리 지금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어렵다고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요. 개념 잡는데 집중을 두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용어들의 개념을 잡자 이겁니다. 예, 상속에 대한 정의입니다. 상속에 대한 정의, 상속이 뭐다? 이게 왜 필요하다? 이거 이해하려고 이 슬라이드는 집어넣습니다. 상속은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필드나 메소드. 필드나 메소드 이게 뭐죠? 이걸 멤버라고 하죠. 멤버. 어떤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죠. 이것들을 자식 클래스들한테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는 걸 얘기합니다. 즉 이미 부모 클래스에 다 정의되어 있는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이 있을 경우, 즉 필드와 메소드를 갖다가 이 자식이 쓸 때 그걸 다시 재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적혀 있듯이 재정의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클래스가 간결해집니다. 그래 전에 있던 거 그대로 쓰고 추가로 요거만 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멤버들, 필드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갖다 쓰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재정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가 간결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클래스, 즉 상속이란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초보자나 혼자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귀찮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상속은 부모 거 물려받아서 쓰는 건데 이거는 클래스 정의할 때 좀 간단하게 하려고 쓰는 방법이야. 이렇게 가볍게 정의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상속이란 개념을 사용을 하면 클래스 정의가 편하다라고 재정의가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거든요. 밑에부터 할까요? 어떤 사람이란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람은 말하고 먹고 걷고 잠자기 이런 행동들을 하죠. 이런 이제 공통된 클래스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사람들은 보통 다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을 또 구분을 하죠. 이게 학생인지, 스튜던트 워커,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리서처, 연구자, 이거는 교수 이런 경우에요. 다 사람이죠. 그렇지만 사람이지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 또 고유한 속성이 더 부여가 됩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한다는 속성이 부여가 되죠. 또 스튜던트 워커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하지만 일도 하죠. 여기 추가가 됐죠. 그리고 리서처, 연구자는 공부나 일하기를 다 하고 뭐 연구가 일이기도 하지만 공부보다는 연구를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속성하고 연구한다라는 이 속성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 같은 경우는 연구하는 것과 플러스 가르친다는 게 또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앞에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매번 클래스를 정의할 때마다 할 필요 없이 여기 person에서 사람의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는 걸 끌어다 쓰겠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거기다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건 스튜던트죠. 그래서 클래스 할 때 사람의 속성 물려받고 스튜던트 같은 공부하기만 추가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연구하기, 연구자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속성에다가 연구하기라는 속성만 추가해줘. 요 그림이 약간 더 편하네요. 그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또는 한번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또 재활용할 때 사용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수가 얘기할 때 교수가 생각하는 만큼 학생들이 공부를 해준다 그러면 교수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교수가 생각하는 만큼 학생이 미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교수가 왜 필요해? 혼자 공부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모르는 거 이해합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학생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쓰고 이런 차이를 잘 활용해서 클래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말이 많은가? 그래서 객체지향의 상속의 장점 앞에서 눈에 얘기했던 거죠. 클래스가 간결해져요. 왜? 이전에 있던 것 같다 쓰니까 중복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클래스 관리가 용이해져요. 체계별로 나눴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뽑아 놓고 그다음 직업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즉 클래스를 계층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좋다. 나중에 수정하고 편집하기 좋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생산성이라면 프로그램 쉽게 짜는 거, 나중에 수정이 쉬운 거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재사용이 좋고 확장성 그걸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학생, 연구자, 교수뿐만 아니라 주부도 똑같이 먹고 받고 이렇게 하죠. 또 백수도 마찬가지로 하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더 용이하다는 거죠. 다양한 객체 대상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빨리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의 상속과 객체, 실제로 상속을 선언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선언하게 되면 일단 먼저 정의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부모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된 걸 갖다 쓰는 놈을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용어로는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관계를 정의할 때 extend라는 요 명령을 쓰거든요. 리저브드 워드 예하고죠. extend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즉 person에 들어있는 이게 부모 클래스 같아요. 여기 있는 속성을 다 갖다가 여기에 대입을 시켜줘. 즉 여기에 있는 정의되는 클래스 정의사항은 그대로 갖고 하겠어. 기본으로 깔고 하겠어. 즉 상속받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expand, extend 구분했어요. 나도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라 영어가 약하잖아요. 근데 괜히 정의한 것 같아요. expand라고 하면은 뭐 폭이나 부피를 넓히는 걸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expand, extend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이렇게 길이를 길게 하거나 거리를 멀리 좀 이런 거는 연장한다라는 표현. 이거는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건 연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길게 늘린다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는 이걸 extend, 잡아 끌린다, 길게 늘려준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괜히 설명할 때 더 헷갈려요. extend입니다. extend. 연장하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명령을 쓰게 되면 이게 상속이구나. 이면 상속받았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상속을 정의할 때는 일단 부모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뒤에다가 어느 부모 클래스, 어느 너희 부모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부모 클래스는 여러 번 갖다 써도 됩니다. 여기 스튜던트에서 부모 클래스는 퍼슨이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 워커에 대해서는 스튜던트도 부모가 되고 퍼슨도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식 클래스를 또 나의 부모로 썼기 때문에요. 상속받은 걸 또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한테 상속을 받았고 우리 자식은 내 걸 또 상속을 받을 거잖아요. 그 분류받은 자산이 100% 내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확장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입시다. 예,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 상속,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상속을 받은 클래스 만드는 거를 예제로 들어봤습니다. 포인트하고 컬러 포인트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정의가 어떻게 됐겠지? 여기 있네요. 여기 포인트라는 부모 클래스.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생겨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식이 생기면 부모가 되는 거고 자식이 안 생기면 그냥 클래스죠. 자식이 생겼을 때 자식과 부모를 구분하는 의미로 부모와 자식, 슈퍼클래스, 서브클래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칼라 포인트라는 걸 했는데 이게 부모 자식 간인 걸 아는 건 여기 익스텐드라는 게 있었죠. 상속을 받았네 포인트를. 그럼 얘가 자식이 되고 얘가 부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익스텐드 포인트라는 걸 썼기 때문에 포인트에 들어있는 멤버가 뭐죠? 필드와 메소드, 변수와 함수죠. 여기는 x와 y, set, show 포인트 이런 내용은 자동으로 여기 정의가 된 상태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삽입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 추가로 컬러, set 컬러, show 컬러 포인트라는 메소드하고 필드도 추가가 되는 거죠.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디드 길게 느린다, 목록이 길어진다 이런 개념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합니다. 컬러 포인트 example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보는데 메인이니까 이제 어떤 기능을 정의하겠죠. 여기 보니까 포인트를 썼네. 포인트로 P라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포인트는 얘죠. 부모죠. 이걸 정의했어요. 여기 레퍼런스 변수 만들었고 그리고 인스턴스화 시켰네. 포인트를 만들어 줬네요. 그리고 그 속에 요거도 지금 부모 클래스 사용법만 먼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부모 클래스 사용법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라는 여기 레퍼런스를 만들었으니까 요 객체 set 얘죠, 얘. 갖다가 정의한 거야. 뭐였지? this 자기 자신이죠. 여기 this가 붙으면 얘가 아니고 얘죠. 예. 거기다가 여기 집어넣은 값 인자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show 포인트가 얘죠. 여기 화면에다 이렇게 찍어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속 관계를 한번 형성시켜 보는 겁니다.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 컬러 포인트 얘죠? 봤더니 포인트를 상속받은 애네? 네, 맞아요. 그걸로 인스턴스화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은 CP라고 했네요. 컬러 포인트 약자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set 3사 CP에 들은 3사 그러면 여기서는 컬러 포인트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를 봤더니 set이라는 메소드가 없죠. 그러면 여기 찾아가서 여기 들어있구나. 이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3사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t color라는 게 red라고 집어넣네. 그럼 set color가 여기서 CP니까 1, 2 먼저 찾아 들어오죠. 여기 쫙 보자 set color가 여기 있네요. set color 메소드죠. 여기에 red가 들어왔을 거고 red가 color라는 필드에 저장이 되죠.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P의 show color point라는 걸 실행을 시키네요. 어딨지? 얘죠. show color point 했더니 여기서 컬러 찍어준다. 컬러만 찍어주네요. 그런데 컬러에 뭐가 들어있었죠? 레드. 레드 찍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여기 프린트예요. 프린트 ln 아니에요. ln이 붙으면 줄바꿈을 하죠. ln이 없으면 그냥 현재 그 자리 찍고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수행해서 요까지 찍은 겁니다. 요거만 찍은 거예요. 레드만. 그 다음에 쇼 포인트가 수행이 됐죠. 쇼 포인트는 어디 있죠? 부모한테 선언이 돼 있었죠. 예. 갔더니 그냥 찍어라. 여기는 ln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가로 열고 x값 콤마 y 가로 닫고 해서 이걸 찍어주죠. 그리고 줄바꿈을 한 거죠. 요 한 줄은 서브 클래스에 있는 요거 쇼 컬러 포인트가 수행됐고 그 속에 쇼 포인트가 있어서 부모 클래스를 가서 쇼 포인트가 수행이 되면서 요 한 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상속받은 거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 상속받은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코딩에서 돌려서 결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관계를 손가락 따라가면서 지금 마우스로 선 이렇게 체크 지저분하지만 따라가면서 요거 할 때는 일리 가고 요거 할 때는 요리 가고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수행이 되는구나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작성할 때도 그런 원리를 이해해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교양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무식하게 작업 안 합니다. 통짜로 해버리죠. 무슨 상속이야만 다 내 거지 이러고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다 유능한 프로그래머로 발전시키려면 교양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자질까지 획득하려 한다고 그러면 상속의 개념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획득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그 객체 생성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죠. 앞에 다 설명한 게 이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걸 요거는 부모 클래스에 대한 거, 요건 자식 클래스에 대한 거죠. 그래서 클래스 포인트에 대한 건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라 뭐 굳이 여기서 시간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는 상속받은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식 클래스 정의된 내용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extended, extend 이게 명령을 썼죠. 그래서 앞에 내가 설명한 내용은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이것들이 참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메소드, 어느 필드를 불러가는지 요거로 손가락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죠. 뉴 컬러 포인트가 생긴 그 이후부터 즉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속을 이해하는 그쪽 파트입니다. 예, 동영상 스톱 시켜놓고 천천히 따라가 보고 그 다음 단계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멤버 접근. 아까 했죠? 요 내용이죠, 여기.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을 경우, 앞에 거에 좀 추가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즉, 이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불러 썼다고요. 쓰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모든 것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 여기 봐요. 서브 클래스에서는 슈퍼 클래스죠. 부모죠. 모두 접근하지만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밑에 거를 불렀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예, 자식은 부모한테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바에서 상속 개념을 적용을 할 때 서브 클래스는 즉 슈퍼 클래스의 내용을 다 갖다 쓸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막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슈퍼 클래스는 자식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 자식이 한두 놈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자식 걸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자식이 있고 부모가 생긴 거지. 즉 부모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식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쓸 수, 멤버, 필드나 또 멤버를 갖다 쓸 수 없다는 거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부모는 자식 거를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스킵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바 상속의 특징인데 클래스의 다중상속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클래스의 다중상속?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상속받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가 여러 개. 복합적인 상속을 받겠다는 거. 클래스의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참 너무 힘들어 할 것 같고요. 상속에 쓰는 무제한입니다. 받은 거 또 받고 또 이거를 갖다가 얘가 상속받고 이거를 갖다가 얘가 또 상속받고 이거를 얘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상속의 최상위 조상 클래스는 뭐 자바점, 랭점, 오브젝트 클래스다. 뭔지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모든 클래스는 자동으로 여기서 상속을 받는다는데 이게 자바의 그냥 코어 핵심이 돼 루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자바 컴파일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맙시다. 앞에 개념이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하여간 자바의 속성 이런 게 있고요. 나중에 상속의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이 페이지는 패스합시다. 상속과 접근자 지정.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속 정의했고요. 상속을 활용하는 예 정의했습니다. 요거는 상속에 들어가는 접근자의 접근 지정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바에서 지정되는 접근 지정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다. 패키지 안에, 외부에서도 프로텍트,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인가? 그렇죠. 디폴트는 퍼블릭과 거의 동일하게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다 돼 있죠. 프라이빗은 나만 되는 거겠죠. 어쨌든 네 개가 있습니다. 내 설명이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주의할 접근자는 프라이빗과 프로텍티드. 이 두 가지는 좀 주의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예를 바로 뒤에 들어갈 겁니다. 슈퍼클래스에서 프라이빗 멤버는 프라이빗 개인적인 거죠. 모든 클래스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빗은 부모만 갖고 있는 거라는 소리네. 그쵸? 슈퍼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는 개인적인 거니까 부모도 개인 생활이 있는데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게 있고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주기 싫은 것도 있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내 멤버에게는 접근이 허용이 되지만 다른 모든 클래스에 허용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클래스 내, 당연한 건데 클래스 내니까는 그 안에선 된다는 거죠. 이건 의미 없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니까. 슈퍼 클래스에서 프라이빗 선언을 하게 되면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라고요. 슈퍼 클래스에서 디폴트로 정의한 멤버에 대해서는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허용됩니다.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허용이 된다. 디폴트는 거의 퍼블릭과 같았으니까요. 슈퍼 클래스가 퍼블릭으로 선언된 멤버의 경우는 모두 같은 소리죠? 디폴트가 퍼블릭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오케이. 디폴트는 적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접근 지정자를 쓰지 않는 경우,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트 이런 거 쓰지 않을 경우는 그냥 퍼블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리고 슈퍼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 이거 보호한다는 소리잖아. 이럴 경우는 패키지 내에서만 됩니다. 패키지 내. 우리가 보면 그 이클립스 프로젝트 만들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뭐 하나 특정 폴더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파일들을 얘기하거든요. 그것들끼리만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보면 같은 폴더 안에 있는 놈들만 접근할 수 있다. 프로텍티드로 하면 다른 폴더에 있는 클래스, 다른 패키지, 다른 폴더 이렇게 되는 건데요. 다른 패키지 들어있는 데서 이걸 불렀을 경우는 그럼 부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네요.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놈이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걸 부모로 삼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만 거기에 프로텍티드를 했을 경우는 패키지가 틀리면 못 불러간다는 거예요. 복잡해. 우리는 그냥 다 퍼블릭 합시다. 또는 디폴트로 해서 쓰는 걸로 하죠.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모든 클래스 접근이 허용하고 다른 패키지, 서브 클래스는 아까 얘기했죠. 자식은 부모 걸 갖다 쓸 수 있어요.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그렇지만 요 첫 줄에 있는 거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슈퍼 클래스 프로텍트로 된 게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허용하진 않아요. 같은 데에서는 다 허용해요. 같은 데서는 다 허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서브 클래스를 한 경우만 멤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멤버는 뭐죠? 멤버 필드와 메소드 얘기했어요. 변수와 함수. 오케이. 접근 지정자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알면 되고요. 우린 디폴트나 퍼블릭만 씁시다. 이거 어려운 거 쓰려고 그래. 교양 있는 짓을 해야지. 오케이. 예, 슈퍼 클래스의 멤버에 대한 서브 클래스의 접근.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앞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경우 또는 어디서 이거 프라이빗밖에 없네. 예, 그래서 이제 부모 패키지에서 어디 갔냐. 얘가 부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나만 쓰겠어 프라이라고 지정을 했고 나머지 프로텍티드도 있네. 요거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된다고 그랬죠. 또 부모 거 슈퍼 패키지는 슈퍼 클래스는 갖다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은 다 갖다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기 자식을 지정을 했죠. 자식,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A를 부모로 삼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퍼블릭은 이거는 퍼블릭으로 지정된 필드, 요거는 프로는 프로텍티드로 지정된 필드, 요건 디폴트로 사용된 필드들은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PRI, 요건 프라이빗으로 했죠. 개인적인 거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거 못 갖다 씁니다. X. 오케이? 프라이빗은 부모 자식 간에도 개인적인 거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보호를 했든 기본으로 썼든 아니면 공유? 퍼블릭 대중화 시켰든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는 요거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 한 겁니다.
패키지가 얘하고 얘가 틀린 겁니다. 다른 패키지의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패키지긴 하지만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A라는 놈을 부모로 삼았습니다. A라는 거 보니까 똑같이 지정했어요. 프라이빗도 있고 프로텍티드도 있고 퍼블릭도 있어요. 이렇게 한 경우 패키지가 서로 틀리면 요거 얘 디폴트 못 쓰네. 퍼블릭인데. 여기 보면 퍼블릭으로 선언한 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티드가 되네. 다른 패키지인데 이게 왜 되지? 부모 자식 간이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 프로텍티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퍼블릭 되고 프로텍티드도 부모 자식이라 된 거예요. 반면에 패키지가 틀리면 디폴트 아까 얘기했죠. 퍼블릭과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패키지가 틀리면 못 가져갑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프라이빗은 역시 못 가져갑니다. 이건 당연한데 디폴트가 퍼블릭하고 같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조그만 차이가 있다고 하더니 클래스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디폴트가 퍼블릭과 동일하지만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을 경우 퍼블릭은 퍼블릭으로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디폴트에서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놈들한테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프라이빗은 개인적이니까 안 돼. 그리고 디폴트도 패키지가 다르면 안 돼.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기서는 프라이빗을 보면 되고 여기서는 디폴트로 선언한 멤버에 대해서 다른 패키지 못 쓴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림이 훨씬 쉽네. 우린 통짜로 할 건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되죠. 좋죠. 오케이. 예,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 간의 멤버 조건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예입니다.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여기 뭐 정의되어 있는 거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클래스 퍼스는 다음과 같이 멤버를 갖도록 선언이 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겠죠. 클래스 하나죠. 프라이빗도 있고 프로텍티드도 있고 퍼블릭도 있고 얘는 디폴트죠. 됐고요. 스튜던트는 퍼슨을 상속받아서 저장됐어요. 여기 있네. 퍼슨을 상속받아서 했어요. 얘를 부모로 삼고 다시 정의된 겁니다. 얘가 서브 클래스, 즉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예제가 나왔습니다. 해보는 거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같은 클래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뭐 쓸 수 있죠? 프라이빗 빼고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죠. 프라이빗 빼고는 다 쓸 수 있죠. 지금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같은 클래스. 어떻게 알지? 이거 통짜잖아. 이거 통짜죠. 한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파일로 만들 거잖아요. 이거 만들 때 클래스 이름은 뭘로 해야 되죠? 물론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다 하고 있었겠지만 클래스 이름은 얘가 되는 거죠. 파일 이름은 이것 좀 파일 클래스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패키지 안에서 존재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점은 그겁니다.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거는 무조건 접근이 안 된다. 자식도 안 되고 자식이 안 되는데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디폴트로 정의한 경우는 이거는 서브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디폴트 같은 패키지 안에 있을 때요. 다른 패키지에 있을 때 접근 안 되는 거 아까 확인했죠? 오케이. 퍼블릭은 다 됩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일 때는 어떻게 되죠? 프로텍티드는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면 되죠. 서브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지?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면 접근 됐잖아요, 이거. 됐나? 됐나? 안 됐나? 앞으로 가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그 접근 지정자에 따른 멤버의 활용법 설명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결과가 뭐가 나와? 이거 결과가 나오나요? 뭐가? set. 이거 실행시키면 화면에 자 스트링 했고 set인데 요거잖아.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네. 이거 아무것도 화면에 안 나옵니다. 이거 작성해서 실행시켜봤자 단지 그 속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set weight 여기 set 올라갔고 여기죠 얘죠. 여기쯤에다가 프린트 라인 해줘야죠. 시스템 앞 프린트 라인을 집어넣어 줘야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 출력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실행시켜봤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카톡에다가 오픈 채팅방에 질문하지 마요. 설명했어요.